이렇게 크고 유명한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삼성페이만큼 편하게 사용할 수 없을 거다. 안녕하세요, 인스페티눔 엄준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애플페이 출시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플페이를 둘러싼 여러가지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소식인지 같이 보시죠. 최근 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는 빠르면 3월 셋째 주인 3월 20일에서 27일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애플페이가 이제 정말 국내에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일 이후에 출시한다고 하니까 빠르면 2주 정도 뒤에 애플페이를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iOS 16.4 소스코드에서 한국에서 발급된 카드들도 애플페이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해드렸는데 이 시기가 iOS 16.4의 정식 업데이트와 동일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현재 애플페이는 한국에 정식 도입이 된다고 해도 당장에는 현대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물론 현대카드 독점 조항은 빠졌지만 다른 카드사들이 들어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카드의 점유율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최근 현대카드는 올해 5월부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센츄리온 카드를 단독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멕스 센츄리온은 삼성카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현대카드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회비도 상당히 높고 여러가지 프리미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메탈 플레이트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중앙에는 로마군이 들어가 있어서 이 디자인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카드입니다. 올해 5월부터 현대카드에서 단독 발급하게 되면서 국내 최초로 적립한도와 적립금 유효기간도 없앤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서비스와 더불어 프리미엄 카드 공략에도 힘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애플페이 때문에 현대카드로 넘어가실 분들한테는 이 아멕스 카드도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애플페이가 국내에 출시하게 되면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바로 NFC 단말기의 보급률입니다.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삼성페이는 MST와 NFC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반면 애플페이는 NFC 방식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NFC 단말기가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국내에서는 삼성페이만큼 편하게 사용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소식을 보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이마트나 스타벅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과 같은 신세계 대형 계열사들에서는 이 애플페이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 매장들은 전부 다 NFC 단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플페이가 안 된다는 점이에요. 소식에 따르면 NFC 결제가 가능한 단말은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애플페이 결제 지원을 위한 업그레이드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아직 내부에서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국에 136개의 점포가 있고 트레이더스만 해도 21개나 됩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타벅스는 국내에 무려 1780개의 점포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세계 대형 계열사들이 애플페이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국내 파급력은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스타벅스에서 사용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런 스타벅스에서 애플페이가 안 된다. 이건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애플페이 국내 도입에 앞서 이렇게 크고 유명한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신세계 자체가 범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이번 애플페이의 국내 출범은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한편 이와 달리 적극적으로 애플페이를 수용하기로 한 가맹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백다방은 대다수의 매장에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확정했고요. 이외에도 전국의 주요 편의점이나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디야, 할리스, 롯데리아 등등 많은 가맹점들이 애플페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매장들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테스트해볼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그래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애플은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한국 정부에서는 반출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지도는 5000대일 축적의 정밀 지도인데요.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출 불허를 통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 이런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길찾기나 3D 뷰, AR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맛집 찾기 등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이러한
요청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업계에서는 아마도 애플페이 국내 출시와 관련성이 클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애플의 차량용 OS 시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애플이 구글에 대적해서 향후 카플레이나 자율주행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게 이런 정밀 지도 반출을 한 번도 허가해준 적이 없는데요. 7년 전 포켓몬고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구글에서 이걸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역시 국가 안보의 위협이 커진다면서 반대했었습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방어 덕분에 자율주행이나 AR, 드론 등등 여러 사업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국가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일각에서는 안보를 핑계로 정보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을 지킨다는 면목도 중요하지만 위치 기반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 소비자 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지도 논쟁은 한 번 더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어떻게 달라질지 이 점도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플페이 출시 소식을 정리해드렸고요. 드디어 여러분들 애플페이가 이제 출시일도 어느 정도 나왔고 좀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가 출시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바로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